안녕하세요. 동가명리학과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볼 거는 팔문이라는 거예요. 그 홍국기문, 뭐 중국 영국기문이나 뭐 홍국기문이나 요새는 앱을 포국을 하면 다 나오잖아요. 근데 이제 이게 팔문이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. 팔문은 우리가 인간사를 볼 수 있어요. 그 사람이 어떠한 형태의 사람인가를 좀 보는데 좋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팔문은 8개의 문을 팔문이라고 얘기를 해요. 개유생, 상주경, 사경 이래가지고 8가지 문을 얘기하는데 기본적인 오행에 궁오행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상문이 가지고 있는 그 오행이 있어요. 원래 기본적인 궁오행은 자, 토, 그 다음에 여기 묘하고 진사 자리가 목방, 그 다음에 오화 자리, 그 다음에 군궁, 뭐 미신방이라 그러죠. 거기는 토방, 그 다음에 금금, 유금 자리, 그 다음에 수레 자리 이렇게 해서 여기를 금이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일수방, 감궁 자리를 북쪽 우리 수라고 해요. 이게 이제 궁오행을 얘기하는데요. 여기서 이제 팔문을 살펴보면, 자, 생문은 우리가 토의 성이면서 축인방에 위치하고 있어요. 그래서 생문은 말 그대로 생겨나고 뭔가 출산, 임신, 취업, 생명력, 활동력, 재산도 집도 늘어난다. 뭐 이런 것들. 그리고 생문이 온 방으로 내가 가게 되면 아팠던 사람도 생면을 되찾고 또 파산했던 사람도 어느 정도 일어설 수 있고 이래요. 그래서 신선하고 새롭다라는 의미도 있죠. 그래서 계절로 보면은 정월이에요. 정월 기운을 우리가 그 다음 계절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.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서는 농간과 자선의 가치를 늘린다, 뭐 이런 거의 의미로 보셔도 돼요. 그럼 생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활동적이고 생기가 있는 사람들이겠죠.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그 다음 상문은 목성이에요. 저희가 묘방이잖아요. 묘방은 우리가 어때요? 식물이 막 올라오면 그 다음에 묘방 같은 경우는 우리 왜 봄에 바람도 불고 다시 쓰러졌다 일어나기도 하고 서리가 내려서 다 죽어가다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상문이 그러잖아요. 그래서 상문 같은 경우는 질병, 사고, 도난, 뭐 재난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또는 마음의 상처, 그리고 이게 묘방이 우리 뭐 사주에서는 현침살, 묘가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. 그래서 표독한 말씨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해당되고요. 상문은 그리고 행동력이 있는 그런 문이에요. 그래서 얌전히 앉아있는 것보다 활동력 있는 일, 그러니까 경찰이라든지 뭔가 추적하고 잡고 찾아내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상문은 좋겠죠. 그리고 뭐 기문둔갑에 상문이 달려있다 그러면 뭔가 예리하게 보는 사람이구나, 꼬집어내서 보는 사람이구나, 말씨는 굉장히 좀 사람을 아프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, 또는 그 사람 자체가 인간구설과 상처를 많이 받았겠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. 그 다음 두문은 여기 목성이면서 진사방에 자리하고 있는데요. 그 두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통하지 않고 막혔다라는 의미, 그러니까 고지식하다, 답답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돼요. 뭐 나의 배우자의 자리에 두문이 달려있다 그러면 자기 생각에 빠져있어서 말이 잘 안 통하겠구나, 자기 생각만 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도 어떻게 보면 두문이니까 대인관계 역시도 절단되어 있거나 자기만의 세상에 있을 수도 있겠죠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. 여기는 우리 손풍 건강상으로 치면 뭐 중풍이라든지 이런 것도 위험하다, 혈전 뭐 이런 것도 위험한 그런 거다라고 두문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경문, 여기는 우리가 오, 화, 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오화는 가장 태양이 떠오른 그 쨍한 시기잖아요. 그래서 이 경문 같은 경우는 모든 것에 다 노출이 됐잖아요. 다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다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서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이런 거를 다 취득하고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지금 경문 같은 경우는 잔치경자와 그
그 놀랄경자가 논하지는데요. 여기는 잔치경자를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문장력이 있다, 오락도 잘한다, 그 다음에 열정적이다, 그 다음에 잔치경자 말 그대로 잔치를 주관하거나, 그러니까 사교적이다, 인기가 있다, 뭐 이런 거 여기 다 포함돼요. 그러니까는 잔치경자가 달린 사람들은 오락이라든지 유흥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하지만 얘는 속도가 빠른 것도 있죠. 오화는 쨍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전기, 전자, 뭐 심장의 맥박수 막 이런 것과 또 관련이 있어요. 그래서 잔치경자가 달려있다라고 하면은 열정과 조금은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사문으로 넘어가면 사문은 우리가 흉문이에요. 여기가 천혜성과 같거든요. 천혜성도 우리가 질병을 찾을 때 천혜성의 자리가 있는 곳을 보잖아요. 그래서 사문은 늙은 노파의 자리. 우리 그러면 삶을 이미 다 살아놓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것들, 그 다음에 사망한다, 실패한다, 또는 절단되고 좌절된다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조금 땅이나 묘소, 뭐 죄를 지낸다, 뭐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어요. 조금 나쁜 것들을 보면 뭐 수배자, 전과자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. 조금은 직업을 정육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, 또는 장의사 같은 직업을 가진다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. 그리고 사문도 토성이어서 부동산과 관련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그 다음이 이제 경문, 놀랄경자. 놀랄경자는 우리가 보면은 금성이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위험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두려움도 있고 뭔가 경거망동하고 놀래고 성급하고 공포스럽고 뭐 이런 것도 있고, 여기는 가을에 우리 그 숙살의 기운이잖아요. 뭔가 수거도 되고 뭐 이러는 자리. 여기서는 그래서 약간 포함된 생각돼요. 우리 가을에 여기가 이제 만물이 다 죽고 먹을 것이 생기고 이러는 자리이긴 하잖아요. 왜 손 안 대고 고픈다는 얘기 있잖아요. 그래서 허황된 생각도 할 수 있다. 그 다음 구설과 시비 이런 것도 가지고 간다. 그 다음에 여기가 요 유금이 우리 입도되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인 언쟁을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는 건강상으로는 금이잖아요. 그래서 수술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이 이제 계문. 우리 계문은 술해의 자리이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길문이라 좋아요. 계문 같은 경우는 직장 업무를 이제 하는 사람들, 뭐 공직자, 여기가 건궁이고 아버지의 자리잖아요. 그러면 직장도 높은 그 직업도 높은 직책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회장, 사장 뭐 이렇게 그런 걸 대표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개점, 문을 열고 뭐 개최하고 열고 뭐 이런 것들과 또 의미가 성사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일들의 진행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계문 같은 경우는 또 한번 살펴보면 이제 여러 나라와 교류할 수 있다.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, 여기가 건 하늘 아버지의 자리잖아요. 그래서 비행기나 통신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휴문. 휴문 같은 경우는 휴문은 우리가 쉬는 자리잖아요. 평화롭고 한가롭고, 그래서 휴문은 이제 쉬는 자리인데 수의 그 성향이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는 감금이어서 이제 휴업이나 폐업이나 뭐 이렇게 이제 쉬는 상태. 그러니까는 편안하게 우리 왜 열심히 일하고 다 퇴직해서 그냥 연금 받고 쉬는 자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여기는 음기가 조금 많은 그런 자리여가지고 여기서는 유흥, 뭐 다른 것과 만나면 유흥에도 관련성이 조금 많기도 하는데, 대체적으로 수는 차분하고 치밀하고 지혜롭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겨울이잖아요. 그래서 조용히 한가롭고 휴식을 취하거나 이러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우리가 절터, 뭐 사찰 이런 것들, 그런 것들, 뭐 사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겠죠.
그다음에 뭐 사람으로 보면은 아주 그 계문처럼 높은 데 직업이 아니고 그냥 평사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팔문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향이나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에 부딪히겠구나. 상문처럼 뭐 구설수나 상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거나 또는 나의 말씨도 표독스럽거나 뭐 쌀쌀맞게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것처럼 팔문은 이제 나의 그 어떤 것이 있는가를 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팔문도 궁오행과 맞아야 되잖아요. 만약에 휴문 같은 경우는 수예요. 수의 오행인데 지금 토의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러면 토국수를 당하니까 휴문은 여유롭고 한가롭게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그런 게 반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상문은 목성인데 목의 자리에 가 있으니까 이제 비견들이 많은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셔도 돼요. 그 다음 요렇게 오행과의 그 궁오행과의 관계가 만약에 여기가 사문이 들어가 있으면 자기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궁이 요 문을 도와주는 격이 되니까 힘이 더 세지겠죠. 뭐 재산적인 의미로 부동산적인 의미로 보면 좋겠지만 사문의 기운이 더 세진다라고도 보시면 될 거예요. 자, 홍국기문은 보실 때 홍국수의 길흉이 굉장히 중요해요. 어떤 분들은 뭐 유기삼기를 보거나 또는 뭐 구성팔장, 뭐 팔문팔기 이런 것들로도 많이 보시긴 하는데요. 저는 홍국수의 길흉이 가장 중요하다. 그 다음에 유기삼기, 뭐 팔장, 팔문을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